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저희 채널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숨어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이나 식사 한 끼 정도의 후원을 통해 가입해주신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등급에 따라 주식 투자 교육 영상과 채널에서 함께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고 있으니 혼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통해 저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투자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오늘도 먼 시야에서 월봉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넥센타이어는 2011년 말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10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 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급락이 나온 다음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간은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박스권에 가까운 긴 횡보 기간을 거쳤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번 코로나 이슈로 급락이 나온 후에 현재는 주가의 바닥권에서 많이 나타나는 주가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장기 하락 추세는 이 정도의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주가는 항상 파동을 동반하면서 파동은 추세선에서 수렴과 이격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넥센타이어 주가도 이렇게 보시면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이렇게 수렴과 이격을 만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 파동에 가까운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이 장기 하락 추세선으로 다시금 수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록 현재 주가는 이 장기 하락 추세선 하단에 있지만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적어도 이 장기 하락 추세선으로 수렴하는 단기적 상승 파동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주가가 상승을 하며 수렴을 하게 된다면 일단 이 하락 추세선의 하단부는 8,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주가 대비 상승률로는 30% 정도이니 적은 상승률은 아니겠죠. 그리고 만약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주가는 얼마까지 상승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다른 기술적 지표들에서 바닥권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3월을 기점으로 아래에서 거래량의 밀도가 이렇게 상당 부분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소외되었다가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의 정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가 상승의 메커니즘은 투자자들로부터 소외되어서 바닥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점차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면서 거래량과 함께 구조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천천히 매수 접근하기에 좋은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이렇게 더 뚜렷하게 최근 거래량의 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보이며 아래에서는 파동의 저점을 높이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이렇게 주봉상 6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다가 결국 저항을 받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동반되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이며 이 소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주가는 차례로 이 60일 이동평균선과 이 위에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차례로 상승 돌파하면서 구조적인 상승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주가는 현재 이 정도 저항대와 아래에서는 이렇게 지지선을 두고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3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지지라인을 높이면서 파동의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주가는 힘을 응축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위에 저항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과 함께 저평가 구간을 슬슬 빠져나가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하락세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서 저가 매집을 이어간다면 올해에는 상승이 나오면서 충분한 수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재무제표도 살짝 보도록 할게요. 넥센타이어와 같은 타이어 기업들이 포함된 자동차 업황은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2020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는 일시적인 이벤트성 실적 저하로 점차 앞으로 코로나에서 전 세계가 회복되면서 실적 또한 회복되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특히 넥센타이어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해외 사업의 경우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하며 현재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을 한 상황으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환차손도 실적 악화에 한몫을 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코로나로부터 회복돼가는 과정에서 영업활동의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하게 된다면 실적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원달러 환율 차트를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지난 3월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현재 저점의 파동을 동일선상에서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파동의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던 환율은 어느 정도 이 하락 추세가 진정이 되고 있는 듯 보이며 하락 추세선 또한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넥센타이어와 같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실적에 있어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만약 넥센타이어의 실적이 올해 회복을 하면서 2019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500억 원 정도까지만 회복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은 6천억 원으로 1,500억 원 대비해서 멀티플이 4배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만약 주가가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넥센타이어가 실적이 회복돼가는 과정에서 저평가 구간으로 충분히 진입하고도 남을 만큼 저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봐야 할 것은 올해 실적 부진으로 인해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기업의 존속 가능성 면에서 본다면 부채 비율이 120% 정도로 조금 높은 감은 있지만 유보율이 2800%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20년에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도 안정성 면에서는 전혀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PBR도 0.36 정도로 지난 몇 년간의 PBR이 적어도 0.6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었던 점도 현재 넥센타이어의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차트와 기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재무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충분히 현 시점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 채널에서는 회원님들과 어제장에 1차 분할 매수를 통해 매집을 시작한 상황이니 영상을 보시고 기업이 매력적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조금씩 천천히 함께 매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시장이 지속해서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가고 있는 저희 채널 회원님들도 조금은 공포감을 느끼셨던 것과 같이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급락에 대한 공포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이 급하게 올라온 만큼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 하락 조정을 마치고 나면 항상 그 뒤에는 상승 파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장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고 회원님들은 장 시작 후에 커뮤니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